안녕하세요, 똥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8-19 시즌 동부 컨퍼런스 14위인 클리블랜드 캐빌리어스를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한 번의 파이널 우승을 포함 매년 파이널 진출에 성공했던 동부 컨퍼런스의 최강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동부 컨퍼런스 14위에 그치며 최악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과연 클리블랜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클리블랜드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르브론 제임스의 이적, 1옵션인 케빈 러브의 부상, 부진한 성적으로 인한 타이론 루 감독의 경질 등이 겹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닥치게 됩니다. 결국 베테랑들을 트레이드하고 어린 선수들에게 출전 시간을 몰아주는 리빌딩 과정을 시작하게 되죠. 이번 시즌 개막 전 케빈 러브와 4년 1억 2천만 달러의 재계약을 맺었으며 다음 시즌 셀러리 캡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라 클리블랜드의 침체기가 다시 찾아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 시즌은 붕괴된 로스터로 좋은 경기력을 기대하긴 힘들었으며 이로 인한 공수 밸런스 붕괴는 매우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너무 떨어지는 공수 효율성과 조직력으로 뉴욕의 버금가는 NBA 맛집으로 이름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팀 내 최고 유망주인 세디 오스만과 콜린 섹스턴의 활약이 괜찮았고 조던 클락슨, 레리 낸스 주니어가 벤치에서 뛰어난 존재감을 뿜어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인 듯 하네요. 케빈 러브, 트리스탄 탐슨, 레리 낸스 주니어로 이어지는 빅맨진은 클리블랜드의 최대 강점이며 부상만 당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가드진들의 공격 조립 능력과 부실한 윙 포지션은 매우 아쉽죠. 그나저나 방출당한 J.R. 스미스,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 힘든 브랜든 나이트의 자녀 연봉을 어떻게 처리할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럼 이번 시즌 클리블랜드 선수들의 활약을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콜린 섹스턴입니다. 이번 시즌 클리블랜드의 1라운드 픽인 섹스턴은 굉장히 뛰어난 데뷔 시즌을 치렀습니다. 빠르고 화려한 드리블을 활용한 돌파력과 꽤나 정확한 미드레인지가 돋보였으며 시즌 후반에는 7경기 연속 23득점 이상을 기록하는 등 이번 시즌 신인들 중에서 최고의 득점력을 보인 선수 중 한 명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격 조립 능력이 부족해서 포인트 가드로서는 아쉬운 리딩 능력을 보유했으며 페인트 존 근처에서의 마무리 능력이 다소 아쉽습니다. 포지션 대비 작은 사이즈로 수비력도 조금 아쉬운 편이죠. 그래도 데뷔 시즌부터 전경기를 출전하는 등 구단에서의 기대가 상당한 선수인 건 분명합니다. 다음은 조던 클락슨입니다. 리그 최고의 식스맨 중 한 명인 클락슨은 폭발적인 득점력이 돋보이는 선수입니다. LA 클리퍼스의 루 윌리엄스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죠. 다만 루 윌리엄스는 몬트레즈 헤럴과 역할을 분담한다면 클락슨은 압도적인 벤치 에이스로서 활약 중입니다. 강력한 1대1 능력을 바탕으로 아이솔레이션을 즐겨하며 3점 라인 안쪽에서는 그 누구보다 폭발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클락슨의 출전 시간 동안 볼이 잘 안 도는 느낌이 있고 기복이 다소 존재합니다. 이는 클락슨이 주전으로 기용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이며 아직 26세인 걸 감안했을 때는 더 뛰어난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브랜든 나이트입니다. 팀 내 연봉 4위인 나이트는 대표적인 악성 계약으로도 뽑히고 있습니다. 저돌적인 플레이와 간혹 터지는 폭발적인 득점력이 돋보이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떨어지는 슈팅 효율성, 잦은 기복과 부상으로 기대만큼의 활약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죠.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클리블랜드의 성공적인 리빌딩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처분해야 할 선수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J.R. 스미스입니다. 리그 대표 3점 슈터 중 한 명인 J.R. 스미스는 시즌 초반 최악의 활약을 펼침과 동시에 구단과의 마찰로 방출당하게 됩니다. 정확한 3점과 아이솔레이션이라는 확실한 강점을 가졌음에도 시즌이 끝날 때까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지 못했죠. 이는 스미스의 기량이 최근 많이 퇴화되었고 멘탈이 약한 편이어서 베테랑으로서의 가치도 많이 하락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디 오스만입니다. 클리블랜드의 최고 유망주인 오스만은 이번 시즌 르브론 제임스의 빈자리를 꽤나 잘 소화해냈습니다. 작년에 비해 출전 비중이 크게 늘어났으며 내외곽을 가리지 않는 슈팅 레인지와 에너지 넘치는 활동량이 큰 특징입니다. 다만 수비력이 다소 부족하며
슈팅의 기복이 좀 있는 편입니다. 아직 2년 차임을 감안했을 때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고 다재다능한 모습이 이 선수의 미래를 더욱더 기대하게 만듭니다. 다음은 케빈 러브입니다. 클리블랜드의 1옵션인 러브는 이번 시즌 개막 전 4년 1억 2천만 달러의 대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의 이적으로 러브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히 컸는데요. 러브는 개막 후 4경기 만에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클리블랜드의 부활을 위해서는 러브의 활약이 절실한데 일단 건강이 제일 중요하겠죠. 러브는 대표적인 스트레치형 빅맨으로 미드레인지, 3점슛 등 슈팅 게임을 즐겨하는 선수입니다. 빅맨이지만 자유투 스페셜리스트의 모습도 보이고 있죠. 최전성기였던 미네소타 시절에는 타고난 리바운더로서 페인트존을 파괴하는 플레이를 즐겨 했습니다. 하지만 반복된 부상과 이적 후의 활약 비중이 줄어들면서 과거의 터프한 모습들이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다는 게 많이 아쉽죠. 많이 줄어든 출전 시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뛰어난 리바운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넓은 슈팅 레인지를 바탕으로 팀 스페이싱에 큰 기여를 합니다. 기본적인 패스 센스도 뛰어나 간혹 보여주는 아웃렛 패스는 미식 축구의 쿼터백을 연상케 합니다. 반면 포지션 대비 작은 사이즈로 세로 수비에 큰 약점을 보이고 부족한 기동력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과연 러브는 클리블랜드의 1옵션으로서 성공적인 시즌을 보낼 수 있을까요? 다음은 트리스탄 탐슨입니다. 리그 최고의 공격 리바운더 중 한 명인 탐슨은 이번 시즌 폼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부상으로 그 흐름이 끊기면서 많은 경기를 결정하게 되죠. 포지션에 비해 사이즈가 작아 세로 수비에 약점을 보이고 골밑슛 이외에 공격 옵션이 전무하다는 것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사실상 공격 리바운드 하나로 NBA에서 살아남고 있는 탐슨은 어찌 보면 현 NBA에서 가장 가치 있는 스타일의 선수일지도 모릅니다. 외곽슛이 최고의 무기로 자리 잡은 현 시점에서 세컨드 찬스는 오픈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죠. 다음은 레리 낸스 주니어입니다. 리그를 대표하는 덩커 중에 한 명인 레리 낸스 주니어는 이번 시즌 트리스탄 탐슨의 부상 공백을 성공적으로 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젊은 빅맨으로서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높고 탄력이 굉장히 좋아 멋진 덩크로 하이라이트 필름을 자주 만들어냅니다. 득점력이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미드레인지를 심심치 않게 성공해내고 이번 시즌에는 3점슛까지 장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포지션 대비 기동력이 뛰어나고 작은 신장에 비해 수비력이 준수한 편이죠. 조던 클락슨과 함께 팀 핵심 벤치 멤버로서의 입지를 더 키운 시즌을 보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테 지지치입니다. 입단 당시 큰 기대를 모았던 지지치는 기대만큼은 아니어도 충분한 기량 상승을 보였습니다. 포지션 대비 유연하고 안정적인 포스트 플레이가 인상적이고 충분한 기동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간단한 미드레인지는 잘 넣어주는 등 수비보다는 공격적인 부분에서 돋보이는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리블랜드는 최근 4년간 동부 컨퍼런스 최강자로서 군림했죠. 그 중심에는 당연히 르브론 제임스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감독보다 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선수로서 이 선수가 클리블랜드에 없다면 어느 정도의 성적을 낼지 매우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참담했죠. 케빈 러브를 대형 계약으로 잡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목표치를 잡고 시즌에 임했다는 걸 알 수 있지만 주축 선수들의 부상과 아직은 부족한 선수들의 기량으로 이번 시즌 동부 컨퍼런스 14위에 머물게 됩니다. 내년까지는 셀러리 캡이 거의 꽉 차 있는 상태로 클리블랜드의 오프시즌 행보가 기대되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안녕.